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1부와 마찬가지로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서 특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움직임을 1부에서는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경제적인 상황, 특히나 시장 상황을 중점으로 저희가 종목 이야기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시 20분께 오산 기지를 통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움직임이 있을 텐데요.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창출 희망한다. 이곳에 온 이유 중 하나다라고 이제 2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일정이 펼쳐지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과 무역에 관해 멋진 만남을 가질 것이다. 무역에 관한 이야기 예견된 부분이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2부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연결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지수가 네. 오름세보다는 여전히 내림세고요.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과 방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움직임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방향성이 오전과 오후 내내 냉탕 온탕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다시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채 좀 무거운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여러 가지 있는 정치 이벤트를 계속 주목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관련된 언급이나 코멘트에 따라서 관련된 업종과 종목이 움직이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와 상관없이 유가 상승과 그리고 원화 강세에 따른 움직임이 시장에 반영되는 측면들이 더 높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정유나 해외 건설주 그리고 유가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은 금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것처럼 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나오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이런 흐름들을 말해주고 있죠. 예. 그런 차원의 변화라든가 또 원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내수 유통주, 특히 실적 잘 발표했던 신세계라든가 이마트 그리고 GS 리테일과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 쪽에서 이를 좀 반영한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지수와 밀접한 어떤 주도주들의 강세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동안 좀 소외됐고 어느 정도 모멘텀을 기다렸던 종목들이 그 빈틈을 좀 채운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증시와 관련된 어떤 한미 정상회담 반영은 별로 없다는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미미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관심 가져볼 종목들 내수주부터 해서 소재 업종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혜 업종을 굳이 한번 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수혜주보다 피해주가 더 걱정입니다. 일단 수혜주의 관점은 솔직히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 방문을 인해서 가장 핵심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결의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둔 만큼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 있는 만큼 우리는 굳건하다 이런 쪽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이전에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즈니스의 입장 쪽에서 줄 건 주되 받을 건 받겠다라는 관점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감소 분위기는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 대미 무역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 무역 관련된 보호무역주의의 미국의 흐름들을 계속 무게를 두면서 한미 FTA와 관련된 얘기들도 직접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은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주 중심에 대한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 쪽에서 바라봤었을 때 아무래도 피해보다는 관련된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가전부터 철강, 태양광 이런 쪽 외에 또 추가로 어떤 압박을 가하는 통상 관련된 분야가 있는지가 더 걱정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일단 오늘과 내일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들 계속 살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혜보다는 피해가 더 걱정이 되는 만큼 관련 언급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속보가 올라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용산기지로 떠났다. 트럼프 미 대통령 상황이 올라와 있고요. 평택 미군기지 한미연합 방위력의 중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수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544포인트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바로 뒤에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0.19% 하락. 254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553포인트대부터 적게는 2541포인트. 현재 포인트도 저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전히 외국인만 사들입니다. 696억 원 사고요. 기관, 개인은 팝니다. 기관 346억 원 팔고요. 개인은 66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은 700선 탈환 시도하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698포인트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 일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좀 커졌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703포인트부터 697포인트까지 지금 쭉 빠지는 지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이후에 지수가 더 내려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수혜주보다는 피해주를 먼저 찾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장의 공략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 삽니다. 기관은 소폭 사고요. 외국인이 1,052억 원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11원 30전에서 원화 강세 흐름이 오늘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인기건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티슈진, 신세계, 셀로메드, 에코프로, 컴투스입니다. 티슈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새롭게 상장한 코스닥 신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벌써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급등이 일어납니다. 어제 급락했고요. 오늘 급등합니다. 현재 21%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티슈즈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설립된 코오롱 그룹 계열 미국 바이오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보사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8% 지금 급등이 나옵니다. 면세점 부분에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52주 신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루메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셀루메드는 상한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죄송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래도 미세먼지부터 해서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다 보니까 조금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셀루메드 지금 상한가 진입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생의학 연구소와 필러 개발했고요. 7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로 지금 전반기에 굉장한 아웃퍼폼을 했던 에코프로인데 오늘 다시금 시동을 겁니다. 7.3% 상승, 대규모 시설 투자 소식에 강세 흐름 보입니다. 컴투스 살펴보도록 하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 낙폭이 보이는데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지금 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호실적의 신작 기대감까지 나왔지만 일단은 재료가 노출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현대리바트, CJ헬로비전, DA테크놀로지, MG메드, 바이로메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리바트 살펴보도록 하죠. 3분기 호실적입니다. 3.38% 올라가고 있고요. 장중에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48.4%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CJ헬로비전입니다.
1.32% 하락하고 있는데요. 52주 신저가입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순이익이 72%나 감소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DA테크놀로지입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왔고요. 장중에 지금 4.98% 하락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해지된 계약 금액은 작년 연결 매출액의 26.11%에 해당하는 꽤 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MG매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급등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3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윗꼬리 달고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준 명지호연 이사장이 MG매드 인수에 항암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연일 오름세 보이고 있죠. 마지막 바이로메드입니다. 잘 나가던 바이로메드 주가가 오늘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낙폭 좀 줄였는데요. 일단 이현제약의 소송 청구 소식에 빠지는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맞춰서 또 시장의 흐름들을 짚어보면서 세세한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DB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진석 소장의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 오늘은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트럼프 이슈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어저께 기관들이 약 3,60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결국 기관들이 어저께 매수했다는 것은 트럼프발 리스크에 상당히 좀 둔감하다, 그런 종목인데 한 종목씩 좀 리뷰를 들어보겠고요. 자, 먼저 아모레 퍼시픽부터 말씀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어제 매수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2,000원 정도 하락한 32만 1,000원대 모습 보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상세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곧 보실 화면이 보면 2017년도 1월 달부터 최근에까지 차트의 모습을 곧 보실 예정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을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정도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해찬 전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페이퍼들 보면 이해찬 전 총리가 중국을 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소위 사드 배치원에 대해서 좀 잘 풀릴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그때 이후에 주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해찬 전 총리가 5월 18일 날 어떻게 보면 중국 특사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렸다는 말씀 들어보겠고요. 다시 한번 10월 말로 돌아야 되겠습니다. 자, 10월 말 이쯤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는 사드 관련돼서 이 경제보복 안 하겠다, 그런 어떤 협약서를 소위 사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자, 그렇다면 12월 달부터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난 5월 달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 과연 한국과 어떤 시그널을 맺은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달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의 주가 모습도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기관이 매수했다는 것은 이제는 아모레 퍼시픽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판단이 아직은 좀 유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월가에서 큰 이슈가 있었죠. 아신 것처럼 이제 브로드컴이 우리가 퀄컴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미국 다우지수 가운데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신고가 랠리 갔던 팩트 가운데서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퀄컴을 인수한다면 이런 어떤 조건문인데,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팩트가 있을지 잠깐 리뷰를 들어보겠고요. 다만 브로드컴이 만약에 퀄컴 인수하게 된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애플에 이어서 제3의 반도체 기업이 될 텐데, 과연 이러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가운데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리뷰를 좀 보겠는데요. 자, 곧 보실 이 종목이 브로드컴입니다. 실은 브로드컴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시면 아바고인데, 어떻게 보면 즉 싱가포르 기업인 아바고가 브로드컴을 인수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브랜드가 그 브로드컴에서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로드컴으로 가고 있지만 코드는 아바고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가운데 신고가 모습 기록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트럼프 랠리로 인해서 최근 많은 종목들이 급등했지만 10월 말에 급등했다는 것은 결국 브로드컴, 즉 아바고가 이제 퀄컴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등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퀄컴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퀄컴도 앞서 보셨던 종목의 흐름과 상당히 긍정적 모습 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퀄컴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퀄컴이 최근 어떻게 보면 제1의 수요 업체 가운데서 애플과 상당히 갈등이 커지고 있고요. 자, 브로드컴은 퀄컴 바라볼 때 이제 퀄컴이 애플이나 이런 어떤 소위 쟤를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브로드컴은 퀄컴을 향해서 1000억 불, 때론 1300억 불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퀄컴 그리고 브로드컴이 상승하고 있다면 반대급부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지만 전일 기관에는 매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하나테크윈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테크윈은 시청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단 하나의 팩트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 95%나 감소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어닝 쇼크 가끔 강조드리겠지만 지난 2016년 3분기보다 2017년 3분기가 영업이익이 95% 감소한 것을 증권사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추정치보다 떨어졌다, 그것을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결국 증권사가 큰 책임이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9월달 이후에 정확하게는 32,200원에 최근 들어서 42,000원까지 올라갔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오면 어떤 얘기 하겠죠? 우리 미국 제품, 미국 무기를 구매해달라, 이런 어떤 이슈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하나테크를 비롯해서 한국의 소위 군수 제품이나 군수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보다 일단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동 나비엔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경동 나비엔 관련돼서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들이, 이게 며칠 만이죠, 기관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순매수했고요. 지난 14 거래일 가운데서 기관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일리로 보면요, 지난 14 거래일 가운데서 이 하루를 제외하고는 13일 동안 경동 나비엔을 매수했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경동 나비엔의 주가가 최근 들어 급등했다는 보면 일단 기관들은 경동 나비엔의 주가를 끊임없이 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카카오에 있어서는 여전히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11시죠.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미니가 보니까 약 9분 만에 완판됐다는데,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리뷰를 좀 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카카오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증권사, 정확하게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목표가를 19만 원 올려놨습니다. 단기간에 13만 원에서 19만 원 올려놨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11월 6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는 19만 원 올려놨지만 이 시각 현재는 매도 1위가 미래에셋 대우인 걸 보면 증권사 페이퍼는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셋 대우가 19만 원 올려놨는데요. 자, 페이퍼를 보시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9만 원이고요. 최근 들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주가 대비로 목표가가 있을 때는 상승 여력이 얼마 있다, 이런 부분들을 퍼센트로 나오는데, 기본 팩트는 카카오톡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는 카카오 안에서 선물하기도 되고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 장점이 있다는 그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카카오 미니,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들어온다면 결국 카카오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간 없지만 한 종목을 다시 한번 해외 차트 좀 보면 좋겠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최근 들어서 아마존의 주가의 모습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는데요. 급등했던 이면 가운데서는 이것도 아마고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에코가 있거든요. 즉 지금 날씨가 어때? 5분 지금 5분의 온도가 얼마지? 그런 부분들을 예상보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카카오의 주가를 미래에셋 대우가 19만 올려놓은 것은 아마존의 주가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전일 기관은 5종목 매수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5종목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처음으로는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네이버의 주가는 90만 원 부근에서 밀리면서 80만 원 중반대까지 하락했고요. 지난번 네이버를 말씀드릴 때 90만 원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그 주가 조정 시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었는데 84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밀린다면 재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을 사실상 독점 상태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페이 같은 이커머스 시장에도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웨이버나 프렌즈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로 음성 검색을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해 나가는 국내 IT 기업으로 재탕성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동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구글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는 점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로 네이버도 국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이 밝고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부합하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선도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매도 목표 가격은 10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M 말씀드리겠습니다. SM은 9월 26일 처음 말씀드린 종목인데 그때 당시 현재가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요. 만일 매수하셨다면 1차 매도 목표 가격을 38,000원으로 잡으시고 계속 보유하시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사드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가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 이슈로 급등한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이슈를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SM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같은 대표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그룹 향 광고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내년도 영업이익은 올해 영업이익의 2배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하나은행이 해소될 경우에 2017년 상반기에 8%까지 하락했던 중국 매출 비중이 급반등하면서 예상외의 매출 증가폭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적 증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38,000원까지 지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33,000원 부근에서 매수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아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비아트론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11월 2일날 120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 예전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의 주가를 올렸던 거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설비 투자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중국과 LG 디스플레이의 설비 투자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의 주가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중국과 LG 디스플레이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 비아트론은 중국 로컬 기업과 LG 디스플레이의 열처리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1월 2일 장비 공급 계약 같은 공시는 내년에도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40% 내지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도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인데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만원 아래에서는 매수 의견입니다.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JCGV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CJCGV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요.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수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제시해드렸던 매수 목표가가 67,000원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저가가 66,100원까지 하락한 적이 있어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매도 목표 가격은 9만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0월 들어서면서부터 동사뿐만 아니라 제이 콘텐츠나 쇼박스 같은 영화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모두 10% 남짓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국내 영화 매출액이 5개월 만에 성장세로 전환하는 것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하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국내 영화 시장은 역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영화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2012년부터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온 CJ CGV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동사의 2018년 지역별 예상 영업이익 비중을 본다면은 국내가 38%, 중국이 21%, 터키가 17%, 베트남이 13%, 또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중국, 터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영화 시장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부진한 국내 영화 시장을 대체해서 동사의 새로운 수입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 전망을 덕후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주에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이고요. 좀 글로벌 경기가 내년에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조선업 같은 저분재 산업도 바닥을 지나는 중이라고 판단하는데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좋아 보여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양호했다가 오늘 주가가 다소 급등을 했고요. 매수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수주가 거의 없어서 매출 감소로 인한 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수주 전망이 좋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8월 말 기준으로 55억 불 수주를 했는데 목표치의 78%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연간 목표치의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증권사를 전망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오일 메이저들이 내년도 해양 생산 설비 발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양 플랜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발주 회복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 수주는 올해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12,000원이나 13,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1차 매도 목표 가격 일단 15,000원 보시고 15,000원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12,900원이거든요, 대리님. 하지만 뭐 말씀해주신 가격에서 900원 정도 오버가 됐는데 현 가격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1,000원에서 12,000원 말씀. 예, 900원 정도가 지금 오버가 돼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1,000원에서 12,000원 부분까지 좀 주가가 원래 처음에는 11,200원 정도 매수 목표 가격을 설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급등하면서 좀 매수 목표 가격을 12,000원으로 올렸고요. 그래서 매수 목표 가격은 1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굳이 죄송하실 건 없고요. 주가가 올라버려가지고. 네. 하지만 이게 지금 가격에 너무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제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어저께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어저께 개인들이 약 1,8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다시 한번 670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서 개인이 어제와 오늘의 상당히 패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어제 입장에서 어떤 종목들 확신을 가지고 매수했는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티슈진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겠고요.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 몇몇 종목들 상당히 시장을 뜨겁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어제부터 티슈진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는데요. 티슈진 방금 전에는 다시 한번 상한가 가다가 소폭이나 밀려서 목표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상한가가 55,500원 이 시작 현재는 55,300원 200원에 공방을 좀 보이겠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티슈진은 이렇게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티슈진은 상한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은 오늘 흐름들이 약 8,000원의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신라젠이 5,200원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나는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을 사는 것이 아니라 티슈진을 살 거야. 그런 어떤 색깔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했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스코 종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에 방한하게 된다면 한미 FTA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어저께 개인들도 생각했을 텐데 예상보다 어저께 개인들이 매수했고요. 제가 볼 때 어제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것은 포스코를 예상보다 공격적인 관점으로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31만 9천원대 모습 보이겠고요. 이 시각 현재는 32만 3천원대이기 때문에 시장에 기대했는 것만큼 오늘 철강주가 예상보다 급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공격적인 매수가 이 시각까지는 판단이 좀 맞았다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외국계 증권사는 어저께 매도를 좀 보이겠고 어저께 개인들은 예상보다 순매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보면 외국계가 매수 매도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콕 그리고 메일린치 중심으로 6만 여전히 매도를 보이겠고요. 메일린치 또 시티콕 중심으로 68,175점 매수가 있어서 매수 매입 합계를 보면 외국인들은 소폭이란 매수 가운데서 어저께 개인들의 이런 포스코의 공격적인 매수는 오늘 시장에 상당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대한해운의 모습입니다. 자, 대한해운이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한 적이 없었는데요. 어저께 14.97% 급락을 보이고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대한해운의 어떤 주가의 어떤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10만여 주, 때론 40만여 주 모습이 있는데 어저께는 220만여 주가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평상시 거래량보다 5배 때는 6배가 늘어나서 어저께 매도한 어떤 주체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매도했던 그런 이유를 모르겠는 이런 가운데서도 개인들이 일단 공격적인 순매수하고 있고요. 앞서서는 마이너스, 이 시작 현재는 플러스 50원의 모습 속에서 26,750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어저께 개인들이 이 종목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과 용선 관련돼서 좀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약 760억 규모가 대한해운이 판단에 어떻게 보면 승소를 돼가지고 약 760억 정도의 돈이 들어오겠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개인 입장에 보면 그래? 그러면 이것이 대한해운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을 거다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매수했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해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자, SK텔레콤 관련돼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통신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근의 패턴을 보면 지난 8월 달까지 즉 28만 원대까지 상승을 보이겠고요. 최근 들어서 25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제 개인들의 모습의 패턴들은 무엇보다도 SK텔레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즉 경기 방어주다 그런 관점 속에서 개인들은 SK텔레콤을 순매수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증권사의 어떤 페이퍼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예상보다 증권사 페이퍼의 모습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1월 달 이후에 32만 원대부터 삼성증권은 29만 원대가 소폭이나 내려놨습니다만 전체적인 박스의 밴드가 결국 29만 원대부터 즉 33만 원대까지 소규모 박스권의 매매가 있다는 것은 SK텔레콤이 이것이 경기 방어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무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결국 핸드폰 요금을 내고 핸드폰을 개통하셔야 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결국 시장의 어떤 등락보다도 경기 방어적 그런 관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결국 통신종 민화가 일단 3분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개인들이 매수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넘어서 4분기는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런 코멘트가 있는데 전일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을 안 하셨다고 지금 하는데.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좀 KB금융에 대해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굉장히 또 중요한 종목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실은 KB금융을 넘어서 우리 금융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개인들이 이제 입행 행운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 관련돼서 정부의 국정원 비롯해 몇몇 소위 아버지가 빽이 있는 집에 애들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은행 행장이 일단 사표를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인들은 어저께 KB금융에 대해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KB금융도 또 다른 팩트가 있죠. 무엇보다도 KB금융이 이런저런 이슈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은 윤종규 회장의 연임 설문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아무래도 KB금융의 주가가 오늘 현재는 200원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어제 가운데서는 KB금융이 2,100원 그러니까 어저께 3.5% 약세 오늘은 약 200원대 약세를 보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우리금융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금융의 주가가 지난 7월 달 이후에 19,650원이 최근의 주가가 최근 며칠간에는 예상보다 급락했는데 기본적으로 행장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행장이 본인이 책임지고 나갔지만 과연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직원이나 임원이 어떻게든 방조나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법률적인 논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금융의 주가가 최근 들어 급락했다는 거 보면 KB금융 어저께 개인이 샀지만 제가 볼 때 취업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검찰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가 돼야지 그것이 결국 주식하시는 분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어떤 밑거름이 아닌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KB금융의 주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의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치균 대리 5종목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대리님 이번에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맥스는 지난주에 처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지난주 주가는 별 변화 없이 14만 5천 원에서 14만 4천 원 사이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만 보였습니다. 코스맥스의 매수 목표 가격은 13만 6천 원을 말씀드렸고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이제 18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11월 11일이 광군제라고 해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한국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단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단기 주가 상승 기대감뿐만 아니라 코스맥스의 중장기적인 실적 증가도 이 종목 추천 근거이기도 합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빠르게 선진화되고 있는데 중국 로컬 화장품 업체들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스맥스 같은 선진 ODM 업체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맥스는 2015년 이후 글로벌 MS 1위 ODM 업체로서 부상하였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신규 계약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코스맥스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비 증설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9월 이후에 주가가 40%가량 상승하였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3만 6천 원을 매수 목표가 그리고 18만 원을 매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넷마블 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로 이제 지난주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지난 한 주 주가는 16만 7천 원에서 17만 9천 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좀 박스권 상단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이런 주가 흐름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고 해석을 하고요. 20만 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리니지 2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의 중국 시장 흥행 가능성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 막혀 있었던 게임 판호 발급이 재개가 된다면은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의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고요. 넷마블의 기대작인 리니지2 레볼루션은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흥행에 성공한 적이 있는 게임이라서 중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6배 이상 커서 중국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일 매출이 50억 이상 예상하는 레포트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리니지2 레볼루션만으로 분기에 9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리니지 레볼루션 말고도 테라M이라든지 불소 모바일 같은 게임들이 다수 출시 예정이라서 향후 실적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두산인프라코어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1%가량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6%가량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16%가량 증가했습니다. 중국 지역에서만 매출이 143% 정도 성장을 보이면서 실적을 주도했고요. 북미에서도 16% 그리고 유럽에서도 12% 정도 증가해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도 9.1%로 글로벌 건설 장비업계 평균인 8.5%를 넘어서서 수익성 부분에서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1대1로 등 같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국 시장은 중대형 제품 위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위 기업들의 시장 퇴출로 인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시장 점유율은 7.4%에서 8.6%로 다소 상승해서 향후 실적 개선 지속성이 기대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국 건설 경기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입니다. 4분기는 비수기라서 3분기와 같은 실적 증가세를 보이기는 힘들겠지만은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현재 주가는 아직도 다소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1차 목표 가격으로 12,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KG ETS 말씀드리겠습니다. KG ETS의 주가는 지난주에 계속 하락해서 200일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목표 가격은 5,1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고요. 11월 2일 날 회사 측이 산화텅스텐 첫 생산에 성공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현재 진행 상태로 봐서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산화텅스텐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간 최대 720여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약 250억 정도 규모로 2016년 매출액 대비해서는 25% 정도에 해당합니다. 텅스텐은 지금까지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던 희귀 금속이었는데, 금속 가공용 기구라든지 군수 장비 등 사용처가 많아서 좀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화텅스텐은 산화동과 함께 신소재 사업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신소재 사업부는 최근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 좀 급격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동사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폐기물 사업부하고 스팀 사업부는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CBM4로 비교하면 8.36배에 좀 불과하고 배당 수익률은 2% 중반대라서 저평가 매력이 있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아까 김진석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 한 주 내내 좀 포스코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31만 원 부근까지 하락세를 보였고요.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철강 업종 전반적인 상황이 포스코 실적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주가 하락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9차 당 대회를 통해서 중국은 다시 한번 샤오캉 사회 실현을 이제 목표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6.55% 정도 경제 성장률을 방어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재정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환경보호 이슈와 맞물려서 구조조정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 정책으로 인한 철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잉 공급이 완화되면서 철강 가격은 비수기를 지나서 다시 또 재차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포스코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 좀 밀려 있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0138번님께서 요즘에 사실 그 시장에서 실검에 많이 올라오는 한샘 16만 원, 비중 10%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사실 기업의 실적과는 지금 다른 이슈로, 안 좋은 이슈로 지금 부정적인 이슈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실은 뭐 한생 관련돼서 소위 그 성추모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고요. 예. 뭐 제가 지금 보니까는 뭐 다음 아고라 이런 데서도 뭐 청원 이런 어떤 이렇게 많은 분들 올라오셨는데, 그렇죠. 결국 12,000명이 결국 한생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나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를 넘어서 이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일단 부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아무래도 뭐 딸 키우는 분들이 계시면은 더 한샘에 대한 주가, 그리고 한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샘이 실은 어떻게 보면 대체제죠. 한샘 말고도 우리가 홈쇼핑 보면 수많은 이렇게 인테리어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샘의 주가 그만큼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하기보다도 어제부터 말씀드려보면 이 종목이 통상 거래량이 5만여 주, 6만여 주, 7만여 주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어저께는 27만 9천여 주가 있었습니다. 27만 9천여 주가 매수의 어떤 수량인지 몰라도 중요한 건 저녁 어제 가는 데서도 4,500원 약세를 보이겠고요. 이 시작했는데도 약 1,000원 약세 속에서 16만 5천원대 모습 보이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외국계가 매도보다 매수로 많이 보이겠다는 거고요. 결국 외국계 입장에 보면 한샘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기본적인 분석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깔리는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11월 1일날 하나금융투자가 27만 원의 목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종목들이 가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추문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걸린 건데요. 하나금융투자가 11월 1일날 얘기했을 때 한샘 관련돼서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단 한샘 관련돼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리모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코멘트 속에서 애널리스트가 27만 원 올려놨지만 지금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좌불안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금융투자가 어떤 페이퍼를 나왔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은 성춤은 이전 얘기인데요. 뭐 좋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노후 인테리어 관련돼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목표가를 27만 원까지 올려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계량적인 즉 성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다면 결국 한샘이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결국 증권사의 팩트를 넘어서 이런 리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어저께 오히려 공격적인 순매수를 했고요. 다만 기관들은 순매도했습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매도를 본다면 외국인들은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나는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겠고요. 지금 화면에는 좀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지난 주말에 한샘 CEO가 공개적인 사과문 했죠. 자, 사과문 하고 나서 어저께 급락했습니다만 어저께 외국계는 공격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따라서 한샘 관련돼서 느낌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결국 외국계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충격을 예상보다 공격적인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부정적 그리고 주가적인 차원으로는 긍정적 의견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네, 한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8204번님께서 형제 엘리트 8,1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75%. 분석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김치균 대리님, 이 형제 엘리트 종목은 어때요? 예, 형제 엘리트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의 좀 해병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형제 엘리트가 중국 교복 시장에 이제 진출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이제 급등을 했고요. 또 이 외에도 차익금 비중을 좀 줄여서 부채 비율도 재무 구조를 좀 건전화를 했다는 이제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좀 최근에 이제 주가 모습을 좀 양호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그런 사드 문제로 인해서 악화되었던 관계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는 것도 좀 막혔던 부분이 풀려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 교복 시장이 연 13조에서 14조 정도 되는데 연 평균 성장률도 한 9% 정도 되는 되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여기서 국내 교복업체 상위 업체인 형제 엘리트가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은 향후 최근 몇 년 동안 좀 안 좋았던 실적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가능성을 좋게 보고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100원 매수 단가가 좀 높기는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주차트 상으로 좀 하락 저항선을 이제 돌파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가는 여기에 반응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좀 아직은 좀 더 관망하시면서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호재성 뉴스에 주가가 반응할 때 이제 그때 다시 매도 시기를 좀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1205번님께서 SK이노베이션 18만 7천 원에 비중이 20%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약간 좀 여유가 있으신 부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평가는 우리가 유가에 대한 평가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저께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왕자의 난이라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지난 7월 달에 무함마드 왕세자가 어떻게 보면 왕세자 되고 나서 형제들을 상당히 부패 혐의를 계속 좀 지금 이런저런 일로 좀 걸고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만수르가 나왔는데 그 만수르는 이 만수르와 다른 만수르입니다. 따라서 헬리콥터 4만 만수르는 이번에 무함마드 왕세자의 어떤 가족의 이고요.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만수르는 다른 만수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정도 상당히 유가에 좀 관심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나 좀 말씀드려보겠죠. 자,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57달러까지 이게 단기간에 신고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들어서 유가가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42달러 보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것이 60달러까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평가를 일단 유가에 대한 방향성과 맞물려 본다면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디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SK이노베이션을 넘어서 엑슨모빌의 주가도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9월달 이후에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을 보이겠다는 걸 전제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보겠고요. 또한 쉐브론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같은 패턴입니다. 물론 10월 초 이후에 오히려
엑슨모빌은 상승했을 때 쉐보론은 하락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엑슨모빌이 지난 3분기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엑슨모빌이 상승을 했고 쉐보론은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가 쉐보론 살래, 엑슨모빌 살래 할 때 이미 월가에서는 나는 엑슨모빌 살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이 있어서 결국 SK이노베이션 비롯해서 국내 원유 3사가 관련돼서 어떤 것을 살 것인지 가장 판단인데요. 현재까지 유가적인 패턴을 보면 SK이노베이션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마감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소폭 하락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요. 3포인트 정도 하락, 2546.33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553포인트부터 254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고요. 이내 소폭 반등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동 경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렇다 할 정치적인 행보, 경제적인 행보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고 경계 심리만 강한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745억 원 여전히 사고요. 개인 기관 팝니다. 개인이 693억 원 팔고 기관이 368억 원 순매도합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계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사는데 나머지 주체에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흐름 보실 텐데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관련주들 경계 매물 나오면서 15만 4,50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약보합이고요.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지금 강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유일하게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700.62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45% 하락 마감, 3포인트 하락 마감 예상되는데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703포인트부터 697포인트까지 쭉 빠져 내려오다가 장 후반에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는 모습, 반등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이 사는데 기관이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309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삽니다. 외국인 팔고 있고요. 개인은 삽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부터 CJENM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신라젠이 그동안 신고가 지속적으로 경신하다가 오늘 8%의 낙폭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모두 하락합니다. 티슈는 상한가 진입해 있습니다. 로엔 하락하고 있고요. 로엔이 지금 0.8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코미팜 올라가고요. 휴젤이 오늘 소폭 올라가면서 47만 1,000원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는 오늘 이슈로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이슈로 오늘 떠들썩했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는 오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떠한 교감이 아직까지는 교감이 이슈화되거나 표면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인데 지수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김진석 소장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가요? 일단 뭐 우리가 블랙홀처럼 오늘은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잠시만요, 아직. 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당히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는데 어제 밀렸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좀 긴장감이 커질 것이다 이런 모습 보이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예상보다 하락폭이 적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좀 팩트를 좀 잠깐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급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 행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매수 매도 방향들이 그렇게 시간별로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매수 매도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 같고요.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도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하락세가 좀 보이겠습니다. 자, 어저께 그 페이퍼를 보면 몇 가지 페이퍼가 있었죠. 한미 FTA 재협상 관련돼서 철강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페이퍼가 어제 많이 나왔는데 이 시간 뭐 장 마감을 좀 바라보니 포스코가 1.5%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2.21%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시장의 긴장감은 커져 있지만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일단 오늘은 좀 보이겠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도 코스닥 시장 가운데 몇몇 종목이 있는데요. 자, 티슈진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상한가 같고요. 이 종목이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역시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것,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결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들은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팔고 어쩌면 티슈진은 오늘 상한가 매수하게 된 기본 팩트는 개인들이 이제 바이오 관련주 관련돼서 옥석 가리기 하는 것은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오늘과 내일 아직까지 1박 2일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일까지 이런 패턴을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말씀드려보겠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트럼프 대통령 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폭발력 있게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소폭 하락했습니다. 0.16% 하락한 2545.44포인트의 장이 마감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700선 지켰습니다. 0.38% 내린 701.1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흐름이 어떨까요? 3원 10전 하락한 1111원 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삼성 SDS 무려 53.3%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SK이노베이션 33.9% 수익 국면이고요. 메리츠증권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30.4%나 올라갑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넷마블 게임즈 29.2%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률 점검 해봤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뭐 만찬을 즐기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오후에 이어갈 텐데요. 이 이슈부터 해서 이제 뭐 내일 국회 연설까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죠. 네, 뭐 아마 시청자님께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란 단어 오늘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듣겠죠. 기본적으로 뭐 정치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달에 이제 대통령 취임을 했고요. 1월 달부터 약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뭐 저기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없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관련돼서 오바마 케어 즉 흔적 지우기를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반대로 아직까지 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세제 개혁 관련돼서 아직까지 실은 세제 개혁이 정해진 건 없는 겁니다. 물론 세제 개혁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치적으로 보는데 즉 법인세 인하 부분이죠. 감세 정책입니다. 즉 35%에서 20% 즉 15%포인트를 인하하게 된다면 일단 미국 기업들과 법인들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했던 이유가 작년과 똑같이 매출과 순이익이 있다면 그만큼 법인세를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얼떨결에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주가 상승에 맞물린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월가에서는 과연 세제개혁이나 딱히 잡히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런 좀 고민을 좀 가질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아시아 순방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쪽 가까운 사람 관련돼서 현재 조사 즉 기소 중이고요. 자, 그 가운데 기본적인 칼 끝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겨누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이제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롱텀으로 보면 전체로 급등했지만 지난 5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그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방할 때 미국 증시가 상당히 상승했다는 것을 보면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면 미국 증시가 더 상승한다 그런 어떤 해프닝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해외 순방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정책의 부분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베 총리가 어떤 식사 정치를 할 정도로 상당히 훈훈하게 좀 끝났다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회를 좀 안 좋아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미국산 스테이크 좋은 거를 이렇게 소위 그 비즈니스라고 제가 볼 때 이것은 비즈니스라는 표현보다도 접대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베 총리가 상당히 좀 프렌들리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좀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월가에서는 아베 총리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도 많이 치고 상당히 훈훈하기 때문에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상당히 소위 대접을 잘 받고 그 다음날 어떤 얘기냐면요. 자,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그만큼 대미 무역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적자고 일본 입장에서 흑자인데 미국 상대로 상당히 흑자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 개방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어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것은 다 받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실리를 좀 따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한국 시장이 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12시 전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왔고요. 자, 그 당시에 청와대는 이런 고민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형님이죠. 트럼프 대통령 형님이 알코올 때문에 일찍 좀 세상을 떴고 이제 우리가 좀 한국에서 만찬을 준비할 텐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소위 술을 상당히 꺼리게 된다면 만찬 때 와인을 할 것인지 와인은 결국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알코올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콜라로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할 정도로 일본이 의전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상당히 의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치고 온들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지난 5월달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해서 그 당시에 달러 베이스로 1,100억 상당으로 100억 상당의 군사무기 수주 계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미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수주를 많이 해봤다 이런 자랑을 했다면 어쩌면 일본을 넘어 삼국에 와서도 일단 군사적으로 상당히 지금보다 프레스를 많이 가할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계 판단을 잠깐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곧 보시는 표가 외국계가 오늘 한국 시장에서 매도했던 종목들을 합계 좀 리뷰를 좀 들어보는데요.
어저께 한국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철강 업종에는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그 종목 가운데서 기아차, 현대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동차 업종, 즉 일본 관련돼서 자동차 관련돼서 지금보다 문을 열어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은 그래 자동차 업종을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했다는 것이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한국계 기관의 패턴이 상당히 틀렸다 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은 매수고 매도를 좀 보면요. 눈에 띄는 것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한국타이어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매수보다 매도로 가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 비롯한 몇몇 종목들이 매수보다 매도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전략이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결국 미국이 좀 세이프가드처럼 지켜주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전략무기나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한국 시장에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그 로키드 마틴입니다. 세련되게 말씀드리면 라키드 마틴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군수품은 결국 로키드 마틴이 소위 그 로비스트 이런 표현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5월달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5월달 이때 로키드 마틴이 사드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마무시한 그 전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키드 마틴은 사드와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5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가서 약 1,100억 불의 수주를 했는데 대부분 로키드 마틴의 제품을 그만큼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이후에 주가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상승. 이 상승은 제가 볼 때 기업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때로는 한국을 정말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그만큼 매출을 자동성으로 좋아진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방문하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는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올가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지난 5월달처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를 다니면서 그만큼 군수 이런 계약을 소위 물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보겠고요. 로키드 마틴에 이어서 한 종목도 레이션입니다. 레이션은 우리가 몇몇 제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테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아마 한국에서는 로키드 마틴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외국에서는 레이션 이런 어떤 미사일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도 5월달 이후에 좀 얼떨결에 상승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로키드 마틴의 주가, 레이션의 주가가 지난 10월달 이후에는 예상보다 하락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 같습니다. 자, 또한 특징은 이거죠. 어제 오늘부터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이어서 레이션, 즉 미사일 만든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한국 관련돼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약 10억 불 정도 내가 받을 거야. 물론 해프는 끝났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의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군수 쪽으로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키드 마틴의 주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일한 거죠. 정확하게 보면 F-35A라고 이게 전투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이제 북한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F-35A를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얘기했고 F-35A가 결국 로키드 마틴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일본에서 군수 관련돼서 계속 프레스를 가했다면 오늘과 내일 1박 2일 빠른 시간이죠.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을 사게 된다면 북한의 공격을 지금보다 더 잘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소위 한미연합, 소위 프렌들리 친구로 온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민되는 한미 FTA에 관련돼서 그리고 군수물 관련돼서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성과물을 가지고 미국 가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수는 오늘 둔감했지만 한국 시장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슈는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후에도 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